퀴즈다 팍스 인베스트레이너 금요일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또 한 주가 금세 가버렸습니다. 금요일을 맞이했는데요. 금요일에는 퀴즈로 한 주간 배웠던 내용들 싹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정리만 하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다음 주 장을 준비해 봐야 될 텐데요. 저희랑 같이 다음 주 주목해야 되는 테마 그리고 종목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정말 아낌없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진짜 주인공 두 분 모셔봐야 되겠죠. 세란 씨, 주원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세란 씨부터 먼저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저것 다 주워 먹던 종목가의 대식가에서 이제는 맛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는 여러분의 구세주,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이십니다. 네, 구세주 세란, 라임을 좀 맞췄어요. 네. 좋습니다. 자, 주원 씨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발빠르게 돌아온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오늘도 알뜰한 정보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도 뭔가 셋이 합쳐지는 느낌이 들어요. 세란 씨랑 제 옷 색깔을 더하면 주원 씨 옷 색깔이 나올 것만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뭔가 일치 단결된 네. 그런 느낌이에요. 데뷔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세면서. 걸그룹으로? 네, SES. 다시 SES. 좋은데요? 근데 지금 바깥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살짝 공감을 너무 아무도 못 하시는 것 같지만. 바깥에서 지금 분위기가 한 게 느껴져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또 참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주 4일째 무료 체험판 3주가 이번 주로 끝이 나버렸는데 네. 중간에 쉬는 게 참 좋긴 했지만 약간 루틴이 깨진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두 분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세란 씨는 이번 주 좀 어떠셨어요? 이번 주 정말 하루 이렇게 쉬었을 뿐인데 정말 약간 어떻게 흐름을 잘 못 잡아서 오늘 새로 종목을 정하는데도 약간 조금 더 혼란스러웠던 건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좋은 종목으로 잘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기대가 좀 됩니다. 사실 지금 세란 씨가 잡는 종목들마다 너무 잘 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챙겨 오셨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원 씨, 네. 주원 씨는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이제 주식인이 돼갑니다. 쉬는 게 마냥 달갑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을 또 잡기 위해서 오늘 금요일이긴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장을 좀 대비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막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분명히 두 분이 금요일이면 그냥 마냥 좋아하는 기분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찔리시죠? 네, 너무 찔려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다음 주 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감동이 막 약간 울컥했어요. 자, 맞습니다. 금요일 오늘 이 시간이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참 정말 중요한 때죠. 오늘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한 주도 정리해보고 다음 주 장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한 주도 참 정신없이 흘러갔는데 일단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먼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일단 미국 뉴욕 증시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간밤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물론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장 초반만 하더라도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선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우리 증시는 오늘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요. 코스피 지수 정말 꾸준하게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보합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낙폭을 확대해서 오후 내내 거의 1%대, 1% 안팎의 하락률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종가가 장중 저점이 됐습니다.
1.03% 내린 2,724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 저점이 종가랑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아무래도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들이 지수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IT 투톱이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큰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주들도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저PBR주들이 달려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저PBR주들도 부진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6%대 하락을 했고 또 기아나 현대차도 1%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주사인 SK 거의 4% 가까이 빠지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지금 1%대 약세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하루를 보냈죠. 코스피가 장중 꾸준히 낙폭을 확대했다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부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HLB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뭐 이미 다들 뉴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HLB 그룹이 오늘 무더기 하한가를 보였습니다.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불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FDA 그룹주, 지금 HLB 그룹주 전반이 하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어제도 시간의 거래에서 HLB가 좀 급등세를 보였던 게 있는데 그로 인한 실망감이 훨씬 더 크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이미 진양공 회장이 좀 이게 불발이 됐다라는 소식들을 자사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면서 장 초반부터 시장에는 큰 실망감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HLB 그룹주들 그래서 보면 무더기 하한가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HLB 글로벌이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무려 7개 종목이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모두 다 HLB 그룹주였습니다. 이렇게 HLB 그룹주 전반이 다 하한가로 거래를 마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정말 맥을 출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장 초반에 이미 2% 가까이 하락폭 확대한 이후에 그 이후에 조금 낙폭을 좁히나 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또 흘러내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움직임으로 살펴봐도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들 이탈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거의 6천억 가까이 물량을 던졌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400억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낙관론이 커지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기관마저도 또 물량 던지면서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분석은 조금 있다가 세란 씨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뭔가 테마적인 움직임들로 살펴본다면 그래도 수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수산, 사조시푸드, CJ시푸드 10%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이 수산 관련주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끌고 나갔는데 오늘 이었죠. 지난 15일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6차 방류를 오늘 개시한다라고 지난 15일에 소식을 전했었는데 이 소식에 오늘 수산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풀이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실적도 큰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죠. CJ시푸드나 사조시푸드, 사조대림, 동원수산 모두 이런 주요 수산 관련주들이 1분기 호실적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수산 관련주들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떤 테마들 또 이슈들이 또 시장에 전해졌었는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오늘 시장을 좀 크게 둘러봤는데 지수의 움직임이 참 우울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좀 기록도 경신해주고 뭔가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 증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우리 마음을 무겁게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에서 또 길을 타게 나갈 수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주원 씨가 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 또 어떤 이슈가 크게 불거졌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섹터는 음식료입니다. 우리 음식료주 K푸드의 글로벌 확대에 수혜를 받은 것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양은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닭볶음면의 홍푼과 함께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게다가 SNS를 통해 가르보 불닭이 인기몰이를 하자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S&D 또한 전일 대비 27.48%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음식료주에서 빙그레 등 많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음식료주 말고는 시장에서 뭐 볼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나왔는데 코스피에서 삼양식품이 오늘 거래 시작부터 계속해서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장 끝날 때까지도 지금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 삼양식품 지금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원래 라면 시장에서 대장주가 농심으로 꼽혔었는데 농심마저도 지금 시총 순위를 제쳐버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삼양식품 지금 참 대단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음식료 테마 먼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수급 이야기도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세란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뉴욕 증시가 장중 3대 지수 모두 역대 최고점을 찍으며 달아오르다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해 하락 마감했는데요. 차트 보며 자세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금주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5,976억 그리고 기관 1,505억 이게 마이너스 보였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1,208억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강했던 것일까요? 코스피 지수 28.38포인트 내린 2,724.62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지수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면서 오늘 지수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업종별 투자 순매수 확인해 보면요. 그동안 상승세 보였던 2차 전지, 바이오, 성장주뿐 아니라 보험, 증권 등 저 PBR 업종이 차익 실현 매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허나 물가 상승에 따른 간편식 소비와 해외 수출 증가폭 확대에 따른 우리 식료품 그리고 의약품에서는 매수 강세를 보이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또한 전거래일 대비 15.31포인트 하락한 855.06 기록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개인 390억, 기관 1,256억 순 매도세 보였고요. 하지만 외국인 1,436억으로 순 매도하며 하락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 확인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던 전기, 전자, 그리고 제조업, 금융업 등은 우리 약세를 보였고요. 음식료업과 의약품에서 매수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이 뭐 거의 대다수 업종을 정리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에 조금 우호적인 환경들을 만들어줬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약간 되돌림 현상이 있었죠. 9원 정도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외국인 자금 이탈 조금 더 부채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봤고요. 사실 이번 주 시장에는 참 이슈들이 많았죠. 뭐 음식료 업종이 지금 호실적에 힘입어서 오름세 보여주는 부분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주원 씨, 네. 지금 시장의 이슈 또 뭐 없을까요?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두 번째 결정한 섹터는 바로 저출산주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6월에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발표될 대책에는 육아휴직, 유연근로제, 저출산 완화를 할 수 있는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방식이 포함되는 것과 더불어 외국인 돌봄 인력 확대 방안을 확대할 것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모나리자를 포함해서 메일 유업,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등 저출산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단순히 이 지원 체제보다 궁극적으로 출산이 두려워지는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냐에 관심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이미 저출산 관련주들이 큰 폭의 오름세를 좀 보여줬는데 늘 저출산 정책 정부에서 내놓을 때마다 약간 고개가 갸웃해지긴 합니다. 과연 저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슈를 골라내셨으니까 어떻게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도 좀 준비가 되셨을지 궁금해요. 네. 어떻게 다음 주 전략 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다음 주 전략을 나눠봐야겠죠. 먼저 다음 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도 엔비디아의 주가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가 우리 대장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엔비디아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연관성이 더 깊은 것이 작용을 해 52주 신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 글로벌 기업들이 발표 후에 급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불확실성 조심하면서 시장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월요일 방송에서 사부님이 강조하셨듯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계속해서 현금 챙겨가려는 센스도 저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센스 있게 같이 시장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엔비디아가 그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시장에 발휘하고 있는데 이미 좀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밤에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다음 주 지금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실적 발표에서 어떤 결과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략도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까지도 확인을 해보는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들 제가 다 괜히 대견한데 자 우리랑 같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자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란 씨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문자 샵 3989 업사부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잠시 후 퀴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퀴즈다. 사실 저희의 본체 코너이기도 합니다. 퀴즈를 통해서 한 주간 배웠던 내용들 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각오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주 퀴즈 풀이를 잠시 이 두 분은 한 주 쉬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 임하는 자세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세란 씨, 어떤 자세로 임하실 건가요? 제가 아주 주식 초보에서 공부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약간 구세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공부하는 거 여러분께 오늘도 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좋아요. 공부한 거 아낌없이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원 씨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가요? 네, 어제 방송에서 사부님께서 저희를 딱 지목하시면서 어려울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모습 사부님 흐뭇하시도록 많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고를 이미 한번 들었으니까 이미 예방주사 좀 맞았다. 그런 만큼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몸풀기 퀴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 꼭 알아둬야만 한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와 저항이 많이 나오는 자리들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이 지지와 저항이 많이 나오는 자리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가 그래도 좀 있어요. 뭐뭐점, 뭐뭐점, 뭐뭐선이라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전고점, 전저점 이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네. 앞에 전고점이죠. 그리고 전저점. 네. 그러면 선은 이동평균선, 이평선. 정답입니다. 이평선이라고 하죠. 근데 그 이평선이 근데 이평선에는 네. 지금 괄호가 있습니다. 무엇일수록 강력하다? 이게 좀 길수록 강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평선에 종류가 좀 많죠.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왜 갑자기 꿀맛 먹게 되는 걸까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자, 이건 먼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평선. 이평선의 종류? 이평선 굉장히 종류가 많았죠. 5일 이동평균선도 있었고, 20일 이동평균선도 있었고, 뭐 120일 이동평균선도 있었죠. 자, 그런 이평선들이 길이가 더 길어질수록 그렇다면 당연히 5일 이동평균선보다 120일 이동평균선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렇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고점, 전저점, 이평선 등에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특히나 이평선은 장기일수록 강력하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지금 빈칸이 있습니다. 무엇의 시작점이 되는 게 바로 지지와 저항일까요? 저 작은 네모는 갭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작은 네모, 가장 네. 작은 네모. 네. 네, 맞습니다. 갭. 저는 패턴. 패턴의 시작점이다. 제가 자리까지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의 시작점. 자, 앞에는 뭐의 좀 네모가 시작일까? 길어서 못 맞히겠나요? 몇 글자일까요? 칸은 좀 긴데 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이걸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불러서 아, 좀 네모가 길어졌어요. 추세선. 정답입니다. 추세선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대라고도 하죠. 네. 네, 그럼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네. 무엇일까요? 뭘까요? 아무래도 비율이 들어가겠죠. 네. 정답입니다. 자, 깨끗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추세선, 비율, 갭, 패턴의 시작점, 즉 우리가 좀 시장을 분석하기 쉬운 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꼭 배워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자, 이 지지와 저항 조금 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동그라미 번호들이 있고 또 빈칸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저항 라인이 무엇이 되면 저항은 무엇으로 작용할까요? 저항 라인이 돌파되면 돌파되면 반대로 가야 되니까 지지로 작용. 정답입니다. 오, 진짜 예방주사 제대로 맞았는데요. 네, 외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지지 자, 일단, 라인이 네. 이탈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지는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풀이까지도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가 사실 물렸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세란 씨한테서 그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네, 지지라인 이탈되면 지지는 저항으로 작용하죠. 결국에 이 두 말은 저항은 결국에 또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지지가 저항이 될 수도 있다. 둘은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만 지지가 뭔지 저항이 뭔지 이 상황별로 알아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여러 번의 네모나 네모 시도가 있을 시에 점차 지지와 저항으로서의 무엇이 된다. 무엇일까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탈과 돌파. 돌파나 이탈. 뭐 그거나죠. 네. 자, 돌파나 이탈 시도가 있을 시 점차 지지와 여러 번 저항으로서의 있으면 그런 역할이 약간 축소될 것 같아요. 뭐 맞는 거죠. 기능이 축소되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즉 무엇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냥 이미 돌파나 여기 정답이 이탈이 있어요. 계속 다시 돌파나 이탈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정답입니다. 돌파나 이탈 시도가 있을 시에 지지와 저항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돌파나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 두 분 아주 복습 제대로 해왔는데요. 네. 근데 지금 뭔가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뭔가 오픈북처럼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두 분 어떠세요? 약간 자신감이 있으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몸풀기 퀴즈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자, 몸풀기 퀴즈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골디락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골디락스 우리가 경제 상황에 참 비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원래는 동화에서 나왔던 거죠. 길 잃은 한 소녀가 뭐 숲속 안에 있는 이 곰 가족의 집을 찾았는데 그 곰 3마리가 사는 집이었는데 스프가 식탁 위에 딱 3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한 그릇은 너무 뜨겁고 또 한 그릇은 너무 차갑고 마지막 한 그릇만 딱 적당한 온도를 보여주더라 하면서 그 적당한 온도의 스프를 경제 상황에 빗대서 골디락스다, 골디락스 경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유래가 됐죠. 근데 여기서 함정은 결국에 그 소녀는 남의 곰 가족의 스프 3그릇을 다 먹어봤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참 경제 상황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모 없이 네모하는 경제 상황, 네모도 아는 무엇을 의미한다. 결국 이게 골디락스를 풀어낸 말인데요. 이 네모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그런 스프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오, 맞습니다. 이게 네. 마지막 줄이었어요. 뜨겁지도 그리고 차갑지도 않은 경제 상황, 즉 호황을 의미한다. 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호황이 있으려면 물가 상승도 없이 하지만 높은 성장은 할 수 있는 게 그런 호황이 가능한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부분 맞췄어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없이 그리고 뭐라고요? 경제는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담보되는 게 지금 골디락스의 의미였던 거죠. 오, 아주 거침없이 세란 씨 혼자 다 맞춰줬어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없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제 상황,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을 의미한다. 자, 지금 갑자기 세란 씨가 치고 나가는 상황이라 주원 씨가 조금 뭔가 마음 자세를 다시 다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주원 씨 어떻게 예방주사 한 번 더 맞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제가 골디락스를 너무 잘 열심히 들었어서 세란 언니한테 조금 기회를 줬다. 저번에 사부님한테 혼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드렸다. 네,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더 많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힙합인 줄 알았어요. 지금 내가 조금 봐줬다라고 먼저 선제 공격이 약간 들어왔는데 세란 씨 어떠세요, 지금? 원래 항상 패자가 말이 많은 법 아닙니까? 승자는 말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이런 도발에는 응해주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제가 지금 마음이 흡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더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몸풀기 퀴즈는 이 정도로 끝내보도록 하겠고요. 제대로 된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좀 패턴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사실 이 패턴을 배우기 위해서 지지와 저항을 먼저 배웠었던 건데 패턴 중에서도 반전형 패턴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형 패턴이랑 대체 어떤 걸 말하는 것인가라고 지금 빈칸으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기존에 진행되던 추세와 무엇이 될 것을 암시하는 무엇 패턴. 일단 여기부터 먼저 맞춰볼까요? 네, 반전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전향될 것을 암시하는 반대 방향으로 전환될 것을 주가가 변동하는 패턴. 정답입니다. 바로 맞췄어요. 네. 반대 방향으로 전환될 것을 암시하는 주가 변동 패턴. 역시 서로 디스전을 하니까 바로 반응이 오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도 풀어볼게요. 상승 추세는 무엇으로, 하락 추세는 무엇으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위에를 맞췄으면 아래도 맞출 수 있겠죠? 네, 상승 추세는 반대, 반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는 하락 추세.
하락 추세는 상승 추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상승 추세는 하락 추세로, 하락 추세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오, 아예 이 전체 한 페이지 자체를 지금 주원 씨가 막힘없이 맞춰줬습니다. 오. 일단 뭐 내가 앞에 골디락스는 잘 알아서 봐준 거다라는 게 요걸 다 맞추는 걸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란 씨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다음 어. 건 제가 다 맞추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형 패턴. 네. 이 반전형 패턴에서의 포인트는 결국에 반대되는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패턴들의 반대되는 패턴들을 좀 맞춰보는 문제 가져보겠습니다. 패턴에서는 헤드앤숄더형 패턴이 있었는데 이것의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역 헤드앤숄더겠죠? 역 헤드앤숄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원형 천정형의 반대되는 패턴은 천정이 천정형인데- 있으면 바닥이 있겠죠. 네, 바닥이 맞아요. 있겠죠. 네. 그러면 원형 바닥형. 정답입니다. 원형 바닥형. 그리고 상승 V자형에 대한 반대 패턴은 V를 거꾸로 한 역 V자형입니다.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헤드앤숄더형은 역 헤드앤숄더형, 그리고 원형 천정형은 원형 바닥형, 상승 V자형과 반대되는 개념은 역 V자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문제. 헤드앤숄더형이 하락 추세를 예고하는 시그널일까요? 아니면 역 헤드앤숄더형이 하락 추세를 예고하는 시그널일까요? 헤드앤숄더가 하락. 정답입니다. 헤드앤숄더형이 약세장의 신호로 보이게 되죠. 그러면 역 헤드앤숄더형을 우리가 차트에서 발견하게 됐다면 상승. 상승의 신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형 청정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것도 하락인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오. 당연히 원형 바닥형은 상승. 그렇죠. 그러면 상승 V자형은 이건 상승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사실 너무 위에서 약세 2번이라 여기서 저는 속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세란 씨 기세가 대단한데요. 와우. 네. 정말 제대로 공부하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원 씨가 지금 가만히 언니 잘 맞힌다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주원 씨 어떡해요? 저도 모르게 언니한테 존경의 표시를 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퀴즈부터는 제가 아마 압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자, 아까 은근슬쩍 디스하던 그 마음가짐 다시 한번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로 풀어볼 게 아니라 정말 네. 패턴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차트가 하나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었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어떤 차트를 보여주는 걸까요? 어떤 패턴일까요? 헤드앤숄더, 오. 헤드앤숄더 하락 전환형이에요. 맞습니다. 헤드앤숄더형이 차트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건 결국에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는 하락으로 돌아서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일단 다들 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는 제가 맞힐 겁니다. 하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세란 씨가 아주 손사래를 쳤어요. 이건 어떤 표시죠? 제가 3개를 맞추겠다. 오. 그 아래에 있는 3개는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일단 기회를 드릴게요. 자, 네. 그러면 네. 지금 헤드앤숄더는 말 그대로 머리 그리고 어깨. 어깨였잖아요. 네. 이 차트 안에서 머리랑 어깨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차트 안에서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머리가 가장 위에 있으니까 가장 고점이 머리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면 알파벳상으로는 무엇일까요? 알파벳으로 B요. C요, C. 그렇습니다. 여기가 네. 머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A는 어깨, E도 어깨. 맞습니다. A는 왼쪽 어깨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E는 오른쪽 어깨가 어깨. 되겠죠. 네. 정답입니다. 그리고 신체 부위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점이 아니라 요걸 말하면 안 되겠네요. 자, 뭘까요? 저점들을 점프. 좀 연결하면 또 다른 신체 부위가 하나 나옵니다. 저점이 지금 뭐가 있죠? BD. 그렇죠. B, D를 연결한 검은색 선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신체 부위 어떤 걸까요?
선인데 어디지? 자, 목선. 머리와 어깨까지 있어요. 네. 목선. 오, 정답입니다. 오. 여기는 목선, 즉 넥라인이라고 하죠. 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A, 좌측 어깨 맞았죠. 그리고 머리 C였죠. 그리고 우측 어깨 E. 이 고점 부분들이 머리와 어깨에 해당하고 네. 저점인 B와 D를 연결한 선이 바로 목선, 넥라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넥라인을 연결한 부분으로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서 네. 주가의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이 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되는 거였죠. 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빈칸 딱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이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게 될까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최소 목표치? 정답입니다. 네. 자, 사실 우리가 패턴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했죠. 최소 목표치. 일단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패턴을 배우는 거였는데요. 정확하게 정답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는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맞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나 저거 알았는데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계속해서 저희랑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 끝까지 여러분들도 잘 쑥쑥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모두 다 풀어봤는데요. 금요일 이 귀한 시간 저희가 문제만 풀어봐서는 안 되겠죠. 다음 주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되는 섹터 그리고 종목 우리 두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준비해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다음 주 장까지 미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하는 섹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각자 또 준비를 해 오셨는데 우선 세란 씨부터 다음 주 주목하고 있는 섹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탑픽 센터는요. 뷰티 디바이스 미용 기기입니다. 전동 피부 마사지기, LED 마스크, 그리고 두피 관리 기기 등 가정용 미용 기기가 K뷰티 수출의 숨은 효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가정용 미용 기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6,700만 달러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K뷰티의 핵심으로 한국인의 피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매끈한 피부를 표현하는 기초 화장품이 인기였다면 최근에는 피부 관리기로 관심이 이동했다는 점, 특히 기존에 아시아에 집중됐던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미주 지역으로까지 넓어지면서 시장 규모가 커진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에 사실 이 미용 화장품주들이 참 강세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주가로 좀 연결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뽑아오셨을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주원 씨는 지금 다음 주 어떤 테마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탑픽 섹터는 바로 보험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험주가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형 4개 손해보험사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틈틈이 배웠듯이 단순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실적에도 집중하는 것이 요즘 같은 시장일수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DB손해보험은 실적 발표를 통해 올 1분기 별도 기준 당기 수익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4%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고요. 장기보험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장기위험 손해율을 유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했습니다. 저 PBR 주들도 참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저 PBR 주라고 했을 때 금융주만 좀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었고 보험주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주 시장에서부터 보험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런 보험주를 다음 주에도 주목해야 되는 섹터로 꼽아 오셨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챙겨봐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 뷰티, 미용기기 섹터에 주목한 우리 세란 씨, 그러면 대체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챙겨봐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 골라온 종목은요, APR입니다. 이 메디큐브 저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올해 IPO 최대어 중 하나로 2월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APR은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등의 뷰티 브랜드뿐만 아니라 패션 브랜드 널디, 즉석 포토 부스 브랜드 포토그레이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MZ세대에겐 정말 친숙한 브랜드를 많이 보유한 젊은 기업인데요. 이런 젊은 기업뿐 아니라 젊은 성장 동력까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APR이 자사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로만 2023년 8월 한 달간 64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미국 월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K뷰티의 높은 인기를 발판으로 현지에서 전개한 적극적인 콘텐츠 마케팅과 온라인 자사물 외 미국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우리 아마존에서 판매 비중을 늘리는 등의 판매 채널 다변화로 점차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굳힌 결과인데요. 이에 1분기 가장 큰 매출 실적을 올린 나라가 미국일 만큼 브랜드 인지도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 일본, 홍콩을 포함한 글로벌 모든 지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2월 상장 이후로 지난 5월 8일 임원진의 장중 자사주 매수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임원진이 살 리가 없겠죠. 기업 실적에 대한 자신감과 추가 성장 기대감까지 보이며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지막으로 K뷰티의 흐름을 우리 최근 뷰티 디바이스 대량 생산 라인까지 추가 구축했는데요. 자사 디바이스 수요가 많음을 증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K뷰티의 흐름을 타고 글로벌 해외 마케팅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APR, 오늘의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저도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넘길 때마다 이런 뷰티 미용 기기가 계속 제 이 피드를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새 이런 게 많이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나 판매가 많이 되는지는 몰랐네요. 좀 새로운 정보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APR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주원 씨, 네. 주원 씨의 종목은 뭔가요?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선택한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는 손해보험 업계의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 호실적을 거두며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과 더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기대된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화재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배당 가능 이익에 따른 주주 환원 제약은 없을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화재의 실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올 1분기 말 기준 보험계약 서비스 마진 잔액이 삼성화재는 13조 7,120억 원이고요. 보험이익이 5,837억 원에서 6,038억 원으로 3.4%, 투자이익이 2,387억 원에서 2,930억 원으로 22.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뛰어나게 좋은 실적 가지고 있는 삼성화재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네. 자, 주원 씨는 삼성화재 픽해 주셨고, 세란 씨는 APR 골라주셨는데요. 이 두 개에 대한 가격 전략은 저희가 따로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죠. 자, 주원 씨, 어떻게 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죠? 네, 저희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성장하실 수 있는 공간 저희가 마련해놨는데요. 문자 샵 3989로 업사부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문자 샵 3989로 업사부 3글자 적어서 문자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또 저희가 방송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모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